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Speler 400 geëlimineerd. 지난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중남미, 호주의 길거리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실제로 열렸습니다. 파리 에펠탑 밑에서 프랑스인들이 달고나 게임과 딱지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로윈 파티에도 오징어 게임 의상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임을 내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김치를 안 좋아한다고 말하는 교민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를 휩쓰는 한류 덕분에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어깨를 펴게 되었습니다. 올 들어 또 하나의 K-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 다시 넷플릭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어로 오로브아스 아테드로 번역된 지우학은 개봉 이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좀비 영화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입니다. 한 미국 언론은 한국이 최고 콘텐츠 공급자 지위를 굳혔고 저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우학을 보고 한 인도의 18세 소녀가 주인공의 한 사람인 솔로몬 박에게 쓴 펠레터를 보면 지우학의 인기가 얼마나 세계적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누군가가 이렇게 귀여울 수 있지? 내가 18살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제일 귀여워요. 나는 남들처럼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게 아니지만 오빠 모습을 보기 위해 계속 캡처하고 있어요. 당신의 달콤함은 나를 당뇨병 환자처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의 모습, 몸매, 목소리, 성격이 그냥 나를 죽여요. 만약 산타가 소원을 들어준다면 오빠를 직접 만나는 것뿐이에요. 산타가 아니라면 적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인 틱톡, 트위트, 레딧 등에서도 지우학, 즉 어버버살델에 관한 평가와 영상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레딧에서 한 사람이 지우학을 봤는데 스토리 구성에서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지만 대체로 좋았다는 평을 내놓자 495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우학은 좀비 스릴러 영화인 만큼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액션 장면처럼 연출했다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볼거리화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2부작으로 너무 길게 늘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평가하는 미국의 로튼 토메이토즈 평가에 따르면 2월 8일 현재 지우학의 평점은 100점 만점에 일반인이 80점, 전문가는 79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전문가는 67점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평점을 부과했습니다. 지우학에 대한 비평 가운데는 욕설과 거친 말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눈에 띕니다. 그 욕설이 무슨 뜻이냐는 의문과 질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씨발? 너 지금 씨발이라 그랬냐? 씨발? 틱톡에는 지우학 욕설 모음 짧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한 영상은 무려 190만 명이 그리고 또 하나는 180만 명이 보았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지우학 욕설 모음도 40만 명이 조회했습니다. 한 트윗은 오로브아스 아데드는 욕이 90%, 좀비가 10%라고 비꼬았습니다. 욕설을 마구 쏟아낸 민지는 이제 식빵민지로 지칭되었습니다. 한국 욕설의 의미를 알고 난 뒤 넷플릭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욕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따랐습니다. 지우학의 욕설을 미국 젊은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부모 앞에서 사용한다면 끔찍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블룸버그는 블랙핑크를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로 선정했습니다. BTS도 이 랭킹에서 10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3개월간 티켓 판매, 앨범 판매,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인스타그램 활동의 6가지 지표를 종합해 선정하고 있는데 블랙핑크는 유튜브 조회수 1위, 스포티파이 청취율 2위 등을 기반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7,2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에서 뚜뚜뚜뚜란 새 뮤직비디오 검색수는 무려 18억이나 됩니다. BTS 팬을 지칭하는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나 됩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심판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처리된 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황대현 선수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들이 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으로 몰려가 구토 이모티콘을 달기 시작하자 전 세계 아미들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와 댓글로 중국 네티즌들의 악플 세례를 바로 꺾어버렸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인기가 이렇게 높다 보니 팬들은 노래와 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패션, 그리고 몸짓도 하나하나 따라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1만여 명에 달하며 유튜버이기도 한 영국의 한 백인 인플루언서가 BTS 지민을 닮으려고 18번째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물론 지나친 인기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해외 누리꾼들이 올린 화이트워싱 관련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들의 피부가 어두운 색깔로 나온 사진과 함께 원래 피부가 훨씬 보기 좋다며 한국 아이돌들은 귀신처럼 보이는 백인 흉내 내기를 그만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남성 아이돌의 지나친 인기로 남성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들이 입은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따라 구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무대에서 하고 나온 화장법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한류를 막고 있는 것은 한류에 빠져드는 젊은 중국인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류 드라마의 배우나 인기 가수 그룹 가수들의 보배운 한국말은 대체로 독특하고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애교, 아이고, 최고, 대박, 갑질, 귀요미, 누구, 오빠, 선배, 사랑해, 미안해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박, 먹방 김밥 등 한국어 낱말 26개가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등 한류 문화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어가 전 세계 영어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류가 유행시킨 대표적인 말은 오빤 오빠입니다.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오빤 강남스타일로 시작됩니다. 오빠가 유행이다 보니 태국 팬들이 걸그룹 미스에이의 전 멤버 멍지아에게 지아 오빠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애교도 한때 K-팝 사전의 주소로 쓰일 만큼 인기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유명 제과사 오레오가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 애교란 글을 영어로 넣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 이즈 소 애교처럼 형용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좀 뜻밖이지만 아이구도 인기입니다. 원래는 처절한 곡소리였는데 어감 때문인지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귀여운 단어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소녀시대 태연이 매우 자주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아이유의 노래 좋은 날에서 클라이막스 직전에 아이쿠가 나온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대박도 눈에 띄입니다. 외국에서 한류 유행어로 대박이 쓰였던 대표적인 사례로 런닝맨 이광수의 베트남 오리온 초코파이 CF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K-드라마 지우학의 인기로 팬들이 한국의 쌍욕들을 마구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의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지우학이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욕설이란 불편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선 한류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예능과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유튜브나 SNS까지 관심을 갖고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욕설을 배운 중국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중국 바둑 1인자 커제 구단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월드 바둑 챔피언십 2019 결승에서 한국의 박정환 구단에게 막판 역전패의 위기에 몰리자 한국 욕설을 내뱉어 화제를 뿌렸습니다. 한류에 따른 한국말을 설명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칫 지우학에서 나오는 쌍욕들도 여기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우학은 넷플릭스 영어권 TV물 인기 톱10 리스트에서 벗어났지만 비영어권 TV물에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씨발? 뭐 씨발? 그러나 K-드라마의 인기로 K 욕설이 새로운 한류가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